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2학년 직용학과 민재원이라고 합니다. 13주차는 상학의 아가 콜드큐링을 이용한 상학 제작법이랑, 그리고 하학은 똑같이 히트큐링으로 이용해서 제작하는 영상을 발표를 할 텐데요. 이번 학기는 아가 콜드큐링이라고 해서 아가로 이용해서 이렇게 중합을 하는, 온성을 하는 방법을 이번 학기에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영상을 사진과 함께 영상이랑 같이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자 인상을 체득한 뒤에 이렇게 모형을 제작해 줍니다. 이렇게 모형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충이치 제작을 위해서 기준선들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모형에다가 정준선이라든지 치조제 정산이라든지 이렇게 견치가 배열될 곳이라든지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는데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한 다음에 다음 작업이 이제 기초상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한 기초상이 자가중합 레진으로 이용을 하였기 때문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도포를 해주지 않으면은 레진이 모형상에 달라붙을 수 있어서 이제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데 있어서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레진 분리제를 모형 전체에 다 도포를 한 뒤에, 그러니까 기초상에 올라갈 부분, 그 부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한 뒤에 이렇게 기초상을 자가중합 레진을 이용해서 기초상을 형성해 줍니다. 이렇게 잘 형성해 준 뒤에 이제 인공치 배열의 이 베이스가 될 교합제를 형성을 해 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충이치 제작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뽑힐 수 있는 과정 중 하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충이치 제작 과정에서 이 인공치가 배열되는 기준이 되는 이 교합제랑, 그리고 인공치 배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을 잘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시간도 많이 걸렸고 제일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미흡하지만 많이 연습을 해서 점점 더 나아지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교합제를 기초상 위에다가 이렇게 교합제를 형성해줘서 올려줍니다. 전치부는 5mm, 소구치부는 7mm, 대구치는 10mm 정도로 이렇게 다 폭을 다 다르게 먼저 형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교합제가 올라가고 최종 높이가
사각은 18mm 정도, 아니 이건 지금 사각이니까 이렇게 사각이니까 그 사각은 22mm, 사각은 18mm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규격에 다 맞게 높이를 꼭 설정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각 같은 경우라서 규합제를 높이 형성을 해주지만 하악 같은 경우는 뒤에 레트로몰라 패드 3분의 2 지점까지 교합제 높이를 설정해주면은 최종 높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형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악과 하악 교합제를 형성을 해준 뒤에 이렇게 이 사진처럼 맞물려 줍니다. 이렇게 맞물렸을 때 이렇게 틈이 없으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인공치를 배열할 수 있는 전 단계 과정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은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인공치 배열의 기준이 되는 이 교합제가 형성이 되었으면 이제 그 자리, 그 위치에 맞게 인공치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배열된 인공치에 이제 상악은 구기추벽이라고 해서 이제 발음에 관련돼 있는 이런 구개추벽을 인공적으로 왁스로 올려서 형성을 해줍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시면 지금 이 하얀색 왁스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이제 절지봉하고 이제 구기추벽을 형성해준 사진이고요. 규합제 위에 이렇게 인공치가 배열이 되었다면 이제 모형상에 이렇게 붙어있던 모형을 지금 이렇게 실링한 부분을 떼서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모형이랑 그리고 총이치, 상하 총이치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아가에 넣기 전에 먼저 이 판에 금속판 위에다가 모형을 그러니까 실링이 되어져 있는 상하 총이치 모형을 모형 중앙에다 얹어놓고 지금 이것도 잘 보시면은 바닥면이 네모난 게 아니라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마우스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거든요. 그 모양에 맞게 이 동그란 여기 윗부분이 전치부를 향하도록 이렇게 배열을 해주고 이 바닥면 부분이 이 후쪽의 이 뒷부분을 올려놓게 한 다음에 중앙에다가 이렇게 모형을 올려놓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함을 덮어주고 함 뚜껑을 덮어주고 이제 이 걸쇠로 이용해서 양쪽을 고정시킨 뒤에다가 이제 준비해둔 아가를 부어줘서 이렇게 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걸쇠를 분리하고 이 식어서 굳어진 아가에서 이렇게 모형을 제거해주면 그대로 위치상까지 형성되어 있는 총이치 모델을 그대로 재현된 이런 음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음형에다가 이제 이 음형에서 최종적으로 레진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레진 전입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모형상에 있는 이 모형이 지금 이미 아가에 이미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치들을 아가 복제된 이 함에다가 넣어줘야 하는데
이때 레진을 넣기 때문에 이런 잔여물 같이 이렇게 왁스가 묻어있는 경우, 인공치에 이렇게 왁스가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깨끗하게 제거를 한 뒤에 여기 함에다가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 치아들이 인공 치아가 좀 작기 때문에 뭐 스팀 치거나 뜨거운 물로 이용해서 왁스를 제거할 때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살짝 파리채 같이 생겨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구멍 사이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그 뜨거운 물로 인해서 인공치에 붙어있는 왁스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네,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이런 구멍들을 형성해줘서 이 구멍들로 통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줘서 왁스를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왁스가 잘 제거된 인공치들을 이 함에다가, 복제된 함에다가 다시 인공치를 재배열해줍니다. 순서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고, 순서보다 위치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여기다 레진을 주입하고 최종적으로 총이치 위치가 나오는 거라서 인공치가 서로 바뀌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 모형, 지금 이 본 떠 있는 이 자체가 이 치아들의 좌우 모양이랑 이렇게 다 모양이 그대로 본 떠 있는 거라서 안 맞는 치아는 어차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점 유의해서 인공치를 재배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레진 주입로를 아가에다가 레진 주입로를 형성해주고, 그 주입로를 통해서 이제 믹싱한 핑크 레진을 이렇게 유동성인 핑크 레진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주입을 하는데, 주입을 하고 나서 큐링을 시킨 다음에 이제 아가에서 위치상을 꺼내주는데요. 이제 꺼내진 모형을 이제 팔레싱해서 연마하고 최종적으로 광택을 내서, 네, 그렇게 충이치는 제작이 됩니다. 근데 확실히 느낀 거지만 이 콜드 큐링이 히트 큐링보다는 면이 굉장히 활tek하고 반딱반딱거려서 팔레싱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히트 큐링 하는 것보다 더 기포도 적게 발생되고 깔끔하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아가에서 모형을 아가로 복제하고 나서 이제 바닥면을 제거하고 이렇게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옆면을 홈을 주어서 이렇게 이 아가에서 모형을 빼내주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형에 있는 인공치를 다 떼서 이 파리채 같은 모형에 다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 순서대로 넣어주고 덮어준 뒤에 여기 지금 스팀으로 이용했는데 스팀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물을 미리 뜨거운 물을 끓여 놓은 뒤 이제 그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왁스를 제거하는 것이 더 빠르고 깔끔히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한 뒤에 이 뜨거운 물로 이렇게 부어줘야지 더 빨리 제거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스팀을 치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해서 먼저 1차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 뒤에 이제 확인을 봤을 때 인공지 왁스가 조금 더 묻어있다 싶으면 다시 뚜껑을 덮고 이렇게 2차적으로 스팀을 쳐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형이 이 스팀 왁스가 제거된 인공지를 모형에 맞게 다시 재배열을 해줍니다. 이때 진짜 중요한 것은 인공지가 바뀌지 않도록 배열해주고요. 이렇게 배열이 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모형을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모형을 먼저 드라이 오븐에 모형을 좀 달궈줍니다. 너무 뜨겁게 달구면 안 되고요. 살짝 따뜻하다 싶을 정도로 먼저 달궈준 뒤에 이 작업을 행해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메스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티슈 스탑도 이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진 분리제를 티슈 스탑 부위에 이렇게 레진 분리제를 이렇게 도포해주고 있고요. 이제 진공을 이용해서 이렇게 메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빨아들일 때 가운데 부분을 꾹 눌러줘서 공기가 없게끔 이렇게 형성을 해줍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게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광을 내서 중합을 시켜줍니다. 그 뒤에 이제 레진 분리제를 모형상에 다시 도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메쉬는 그 상한 모형에 맞게
이렇게 가위로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아가 복제한 함에 다시 모형을 넣어주고 함을 이렇게 걸쇠로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레진이 잘 주입된 모형을 이제 아가를 제거를 해주고요. 스파츌러로 이용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분리를 해줍니다. 저 주입로는 이제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일단 주입로는 이렇게 덴처바로 이용해서 뚝뚝 잘라주고 이제 퍼미스랑 이렇게 루즈를 묻혀서 최종 연마까지 해주면 사각 초이치 제작은 끝!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파이버메쉬 이 진공으로 이용해서 진공 백큐음을 이용해서 한 건데요. 이것만 잠깐 다시 보여드리고 이걸로 다시 한번 영상 보여드리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버 프레임워크 시스템 방법을 이용한 상압 방법입니다. 이렇게 상압을 이 프레임 위에다가 상악을 이 바닥면 위에다 올려놓고 함 뚜껑을 덮은 뒤에 걸쇠로 고정을 해서 이제 준비된 아가를 주입해줍니다. 이제 주입된 함을 이렇게 차가운 물에 저렇게 반쯤 잠기도록 4분의 3 정도 잠기도록 해준 뒤 이제 다 굳어진 아가를 이렇게 마개를 제거하고 함 뚜껑 바닥면을 제거한 뒤에 이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상압 모형을 빼내기 위한 홈을 이렇게 형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주입로를 형성해주는 지금 사진인데요. 영상인데요. 이렇게 주입로를 3개 형성해줍니다. 레진이 들어갈 주입로를 형성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도 한데 잘못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걸 잘못하면은 레진이 기포 없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 티슈 스탑을 형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레진 분리제를 티슈 스탑 부분에 얇게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핑크 레진을 이용해서 인젝션을 이렇게 티슈 스탑 부분에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이버 메쉬를 이 모형상에다가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진공 백큐움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형에 기포가 없게, 모형에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이렇게 라이트 큐링을 다시 해줍니다. 지금 4분 정도 라이트 큐링을 한 뒤에 파이버 메쉬가 이제 잘 경화가 됐으면 용기 안에 이제 모형을 제거해줍니다. 모형을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모형에 맞게 다시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요. 저렇게 뜨게 하는 이유가 레진이 들어갈 공간을 형성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이 주입돼서 초이치를 제작이 되기 때문에 레진 주입하기 전에 이제 모형을 드라이 오븐에 살짝 따뜻하게 데핀 다음에 이렇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이버 메쉬를 다시 위치시켜 놓고요. 떨어지지 않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을 한 뒤에 함에다가 인공칠을 재배를 하고, 왁스가 제거된 인공칠을 재배를 하고 준비된 모형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다시 덮고 걸쇠도 다시 고정을 시켜준 뒤에 이제 주입로, 아까 레진 주입로 이렇게 3개 뚫는 부위에 레진을 채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레진을 잘 혼합한 뒤에 이 유동성 레진을 잘 흘러가게끔 함 내부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겉면을 봤을 때 광택이 사라질 때쯤 초기 경화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중합을 시켜줍니다. 잘 중합된 모형을 함을 제거하고 아가를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조각조각 내서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레진이 전입된 상하 입지상 모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아가 콜드 큐링을 하다 보니까 히트 큐링보다는 면이 더 깨끗하게 나오고 기포도 더 적고, 네, 잘 나왔네요. 이제 그 주입로를 덴처바로 다듬어주고 팔레싱하고 연마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광택을 내주면 상한 모형 콜드 큐링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상 초이치 상하 아가로 이용한 콜드 큐링에 관한 영상 발표였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